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사람 의견을 좀 들어보겠는데, 첫 번째는 유동성 공급의 촉진, 그다음 내년도에 미국 선거 사이클,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동의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지표인데, 이게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구매자 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붉은색 영역은 경기 침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무렵, 그다음에 코비드 2020년 무렵,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경기가 침체된 이런 국면이죠. 여러분이 그림을 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026년부터 이 그래프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죠? 그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ISM PMI가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경기 순환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그래프가 여기 말씀하시는 ISM PMI입니다. 여기에 50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경기 확장, 50 밑으로 하면 이런 경기 수축, 지금 약간 경기 수축 상태인 거죠. 그래서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그런 그래프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 젊은 전문가, 암호화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종사한 젊은 전문가인 퀸텐 님이 글을 기고했네요. 그런데 짧은 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압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이런 위험 자산, 기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반감기 주기보다도 돈의 양, 유동성과 정치, 선거, 그리고 미국 경기 순환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경기 순환은 아직 본격적으로 확장 국면이 시작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2026년 불꽃놀이 시작, 시장의 주요 이벤트와 상승 동력은 2026년에 집중되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겁니다. 선거가 있고 미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대단히 성장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연준이 12월 첫 주로 양적 긴축의 종료가 예상되고 돈을 빨아들인 정책을 그만두니까 돈이 풀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2026년 5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체하는 대단히 친트럼프적인 그런 성향의 인물이 교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위한 경기 호황 조성, 주식시장 부양이 예상이 된다. 그죠? 그럼 여러분 전체 틀을 탁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될 때 조금씩 사서 모으는 거죠. 저는 그런 입장인데 또 다른 분들은 더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시는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 한번 보시죠. 여기 강세장을 불마켓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약세장을 베어마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베어리시한 지금 상황이고, 악재는 대부분 가격에 반영되어 이제 남은 것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분은 그런 암호화폐에서 가장 선두주자인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저의 유럽 총괄 책임자입니다. PhD 박사조의 안드레
드라고시 박사가 이게 가장 중요한 제가 비트코인과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 리서치한 가장 중요한 결과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런 2시간 전에 나온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제 보고서를 좀 짧게 요약하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썸머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키 테이크 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대요. 보고서 긴 보고서를 처음 시작할 때 요약본 같은 그런 뜻인 모양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중요한 메시지, 긴 그런 메시지에 앙드레 드라고시 박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2020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수준의 가장 비관적인 글로벌 성장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 환경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통화 팽창 정책을 근거로 실제 글로벌 성장이 회복되거나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실제 거시경제와 괴리되어 저평가 싼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같은 격차는 위험 대비 보상이 압도적으로 큰 비대칭적 투자 기회를 투자자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2020년 3월 대폭락 이후에 급반등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이 본인 최근에 그런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 가지고 우리 함께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재가 대부분 이제 지금 가격이 다 반영된 것 같다. 경기 침체 수준의 성장 환경이 다 가격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2026년을 통해 가지고 성장세가 많이 회복될 건데 지금 상황이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양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면은 지금부터 가속화돼서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투자 대비 보상이 대단히 큰 비대칭적 수익을 수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는 이제 한국계 연구자입니다. 온체인 전문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엔지니어가 주기영님, 이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뭐 여전히 시장은 좀 베어리시 약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과감하게 오르려면은 유동성 주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3시간 전에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런 방송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집중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사적인 대화는 나중에 방송 다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이 이제 방송을 집중해서 듣는데 방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것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제가 집중적으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PPT를 다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것이고 대개 이런 가벼운 시사하고 달리 경제적인 문제나 투자 문제는 집중해서 들어야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를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듣거나 뭐 이렇게 사적인 대화 나누거나 그런 거는 가급적 다음으로 이렇게 넘기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한국의 비트코인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개 엔지니어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것 전체 다 아울러가 이런 종합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거의 매일 전력투구입니다. 전력투구. 사자성어로 이름 전력투구란 용어 아시죠? 전부를 다 몰입해서 8시간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방송이 늦게 시작한 경우는 마지막까지 이런 방송이 준비가 안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나 이런 거 보면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메모도 하시고. 왜 이건 돈을 버는 일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피 같은 돈을 버는 일이죠. 돈을 버는 일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을 버는 일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무슨 영상인가 하니까 2021년도에 월렌 버핏이 창업한 버크셔 해스웨이의 연례주주총회에 버크셔 해스웨이에 이런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의 2대 정권회사인 피델리티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가가지고 월렌 버핏과 찰스 밍그가 다 이름 앉아 있는 데에서 회사 측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회사 측에게. 회사 측에게 여러분들 무슨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까 똑똑히 하란 말이요. 당신들. 에? 주주들 돈 받아가지고 대충 투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름 따지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월렌 버핏이나 찰스 밍그를 앞에 앉혀놓고 있죠. 당신들 주주들 돈 받아가지고 대충 여러분들 이게 자본의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에 주눅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월렌 버핏이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평생 25% 이름도 수익률을 올렸는데 오늘 방송 잘 듣는 분들은 25% 넘게 벌 수가 있는 겁니다. 25%. 월렌 버핏이 평생 25%를 벌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25% 이상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권위에 압도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젊은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월렌 버핏이 앞에서 버크셔 해스웨이가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이름들 질타하는 겁니다. 주주들한테 돈 받아가 이름들 돈을 더 잘 굴려서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줘야 되지 뭐가 이렇게 이름들 이야기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여기 이 사람이 저스틴 페리안스라는 인물입니다. 미국의 피델리티 매니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겁니다. 피델리티 펀드 매니저 저스틴 페리안스가 2021년 버크셔 해스웨이 연례주총에서 버크셔 해스웨이가 자본 효율성이 낮다고 질책하는 겁니다. 투하 자본 효율성이. 주가를 부양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많이 돌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스틴 페리안스 이런 매니저가 뭐라고 여러분들 질타하는 거 하니까 버크셔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현금 운용을 통해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 수익률을 초과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적으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갖고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너무 낮다는 겁니다. 버크셔 해스웨이가. 이게 2021년도 여러분들 인터뷰인 겁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왜 집중해서 이런 방송을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까 지금 제가 버크셔 해스웨이의 투자 수익률을 이야기한 똑같이 뭡니까? 개인 투자 수익률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이야기죠. 지금 그거를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피 같은 돈을 행편없는 투자 수익률에 자산을 꼬라박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럼 이 여름 펀드 매니저가 월렌 버핏 앞에서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주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은 이 수치를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이 65%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버크셔 해스웨이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귀사의 투하 자본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수익률이 자본 비용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주 가치를 창출하고 계십니까? 매섭게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 여유 현금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현금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귀사의 현재 투자 계획 목록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놓인 투자 아이디어와 기회들이 무엇이며 그 아이디어와 기회들의 예상 수익률이 비트코인의 기회비용을 넘었을 것 생각하십니까? 혹은 믿으십니까? 결론은 내리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을 더 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버크셔 해스웨이 이야기 여러분들 따지는 겁니다. 기업 현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지적하고 기회비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비트코인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금융 전문가로서 굉장히 매서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5%입니까? 7%입니까? 10%입니까? 15%입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현재 현금을 운영하는 방식과 투자 기회들이 2021년입니다. 지난 5년간 65%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되냐. 최소 7에서 9%의 투자 수익률을 이루지 못하면 그냥 매년 현금 가치가 까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 지난 5년간 주요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자주 보셨겠지만 지난 5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름 죽을 쓰지만 지난 5년이 155%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SMH가 33.8%, 구글이 29.4%입니다. SCH가 16.6%, 버크셔 해스웨이 17.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름 낮은 겁니다. 그래도 이런 버크셔 해스웨이가 월렌 버핏 회사라고 전부 다 추앙합니다. 나는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 하나도 안 갖고 있고 투자한 적도 없습니다. 월렌 버핏 이름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돈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는데 돈 갖고 갈 거냐고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갖고 가든 갖고 가지 않든 간에 돈을 굴리는 것은 게임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여러분들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지금 공부하는데 돈 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돈을 많이 잘 굴릴 수가 있으면 노동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김 빠지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이런 제대로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일종의 게임이니까. 돈 굴릴 생각 없으면 이런 데 와서 이런 강의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드라마나 보지.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여러분들 뭐 이야기해야 될 때 아니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금융 지식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을 여러분 가져가지고 대한민국의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헛소리 안 하는 겁니다. 딱 숫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델리티 여러분 그룹에 펀드 전문 펀드매니저 워렌 버핏이라는 게 따지는 겁니다. 현금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당신 투자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냐 이야기. 17.3%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버크셔 해스웨이가 17.3%면 왜 이런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을 삽니까? 그냥 나스닥 여러분들 100에다 QQQM에 투자해 놓으면은 개별 기업 주식의 이런 주가처럼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여기 딱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보시죠. 지난 5년간 주요 자산 연평균 수익률 평균 친 겁니다. 칼 같지 않습니까? 예. 정치면을 다루게 되면 거짓말이 많아서 불쾌하지만 숫자의 세계는 이렇게 정직한 겁니다. 뭐 명성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바닥인 겁니다. SCHG보다 더 낮은 겁니다. 미국의 S&P 500 기업 가운데 절반 기업의 평균치보다 버크셔 해서웨이 지난 5년간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자본 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 올려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던져야 될 것은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든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젊은 사람이 던지는 겁니다. 현금을 여러분들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러니까 5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투자 수익률이 17.3% 생각보다 이런 낮네요. 그러니까 20%에서 25%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목표를 하고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개별 기업 투자 안 하더라도 여기 FTC 기술 섹터의 투자가 22.7% 반도체 작자 SMH 33.8%니까 이 두 종목만 갖고 있더라도 25% 이러면 능가하겠죠. 월렌 버핏보다 이러면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되면 예금 적금 여러분 이렇게 채권 사고 이렇게 하면 뭐죠. 그러면 형편없이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도박 토큰이라고 이야기하죠. 월렌 버핏은. 그래서 뭐 우리가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높게 봐야 되지만 추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월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인정 안 하니까 권위를 맹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버크셔 해스웨이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낮습니다. 이 보시면은 17.3%지 않습니까? 17.3%.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이 젊은 피델리티의 펀드 매니저가 지적하는 것이 현금 가지고 그렇게 투자 수익률이 낮아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걸 질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글에 투자했는데 구글 투자는 돈의 일부를 비트코인 투자했어야 되는 거죠. 일부. 많이는 안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니까 영원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코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다 놓치겠죠. 천하의 월렌 버핏은 엉뚱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2017년도에 비트코인은 가치를 생산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거품입니다. 그 투자 안 하는 거죠. 2018년 1월 10일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확실하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오판화하는 거죠. 20년 정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공부를 좀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대차대조표는 잘 보시는 분인데 전체 틀을 이렇게 읽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글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구글의 투자 수익률이 이러면 30% 뭐 안 되는 겁니다. 이 29.4%도 최근에 좀 좋아져가 이러면 29.4%가 된 겁니다. 여기 몰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5일 비트코인은 아마도 지약의 제곱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2018년 5월 7일
비트코인은 결국 끝이 날 겁니다. 2019년 2월 25일 비트코인은 어떠한 고유한 가치도 전혀 없습니다. 망상입니다. 2019년 5월 5일 이거는 도박입니다.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 굉장히 완고한 겁니다. 2020년 2월 24일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가 왜 이런 가치가 없어요. 거래비용을 현저하게 줄이는 건데. 2022년 4월 30일 만약 당신이 전 세계 비트코인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면 제게 $25에 주겠다고 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뭘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완고한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예. 걸출한 이런 투자자들도 이렇게 완고한 겁니다. 가장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도박 토큰이며 어떠한 내재적 가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턱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2020년 2월 24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2024년 4월 12일 비트코인은 도박 토큰이며 어떠한 내재적 가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거죠.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여러분들 넘겨버린 겁니다. 비트코인은 기업이나 부동산처럼 가치를 생산하거나 수익을 창출한 내재적 자산이 아니고 쪼개 껍데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투자 가치가 제로다. 가격 상승에 대한 망상에 기반하여 거래되는 도박성 토큰이고 투기 수단이다.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이고 쥐약의 제국이라 부를 정도로 독성이 강한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수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버크셔 해스웨이가 17.3%, 구글이 29.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번에 구글의 이름 전부 다 올인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이런 발생한 나중에 기회비용을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버크셔 해스웨이 이름 주주도 돈을 얼마나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지 보면 되실 겁니다. 또 한 분 보시죠. 같이 동업했던 찰리 밍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이 아니고 맹폭격이죠. 맹폭격. 찰리 밍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명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성공했다 이러면 그 사람을 추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견해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그 사람이 이룬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하지만 맹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찰리 밍거의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성취는 인정하지만 경제적 가치는 전무하다. 에너지를 투입해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투자의 본질을 훼손한 투기행위다. 뭐 여러분들 끼어들 그 때가 없는 겁니다. 반사회적이고 어리숙고 부도덕한 사업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다. 그 현금 흐름이 없지만 그 현금 흐름을 그거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이런 담보로 해가 여러분들 신용을 얻어가지고 이런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상승은 포모와 도박꾼 심리의 산물일 뿐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과는 무관하다.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되지만 맹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전성기 시대에는 큰 여러분들 성과를 이뤘지만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손실을 입힌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저는 비트코인이 쥐약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더 비싼 쥐약입니다. 2021년 납치범이나 공갈범 등에게 너무나 유용한 화폐는 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24년 2월 저는 우리나라가 이 쓰레기 저는 암호화폐 똥이라고 부릅니다만 이걸 허용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치가 없고 미쳤으며 좋지 않고 해만 끼칠 것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반사회적입니다. 제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비트코인은 유독한 독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2년 2월 저는 이것을 피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치 성병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멸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죠. 이게 연례주주총회에서 한 이야기인 겁니다. 2020년 저는 이것이 즉시 금지되어야 됐다고 바랍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찰리 먼거는 암호화폐를 혐오스럽고 문명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해 적극적인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성기가 가고 나면은 본인들이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금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 건데 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이유가. 여기 보시죠. 시장이 원하면은 고객이 원하면은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본이 저수익에서 고수익을 흐르듯이 그냥 흘러간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여기에 자산별 연평균 수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5년에 압도하지 않습니까? 버크셔 해서의 이름 17.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점검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버크셔 해스웨이 17.3%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년 버크셔 해스웨이 이름 자본 수익률이 13.9%입니다. 구글이 23.9%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수익 자산을 그냥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이름 15년 수익률이 13%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질 않는 거죠. 행편없는 수익률입니다.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죠. 선거도 그랬지만 항상 숫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언론인 출신들은 끝까지 숫자를 외면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죠? 그런 훈련을 못 받았지만 일단 양심이 이상한 거죠. 숫자를 딱 보면 되잖아요. 숫자는 뭐 no negotiation, no negotiation, 사바사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딱 봐라 이야기죠. 투자해야 되니 투자 안 해야 되는지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번에 여러분들 얼마를 투자했냐. 구글이 이번에 여러분들 14억 불을 투자합니다. 14억 불을 전부 다 여러분 구글에 투자한 겁니다. 구글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23.9%입니다. 비트코인이 70입니다. 주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장에서 구글이 AI의 선두주자가 되고 뭐가 된다. 숫자 한번 봐라야 숫자를. 구글이 수익률이 30% 넘지 않는다.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구글 투자할 바에 이런 반도체 섹터에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에 SMH를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글이 여러분들 14억 불을 투자해 가지고 10년 지나면 구글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0억 불입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돈이 280억 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14억 불 가운데 6대 4나 7대 3이나 그렇게 나누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를 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글에 투자함으로써 버크셔 해스웨이가 포기한 수익이 270억 불입니다. 버크셔 해스웨이가 구글에 투자한 금액을 10년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270억 달러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주들한테 이런 270억 달러의 손해를 끼친 겁니다. 구글 투자 대비 막대한 규모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투자 수익률을 딱 따져가지고 이러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코인 강연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강의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한 분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강연은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개인이 부유해져 가지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투자해야 될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안 하더라도 있죠. 구글에 이런 몰빵을 왜 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주들한테 얼마나 큰 손실이 비면 270억 불 10년 동안 270억 불이니까 20년 지나면 여러분들 뭐 몇 배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 기회비용이 잃어버린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버추얼 베이콘이라는 아마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유적 활동이 이 젊은 분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The long term plan is simple. 장기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Accumulate as much Bitcoin as possible. 가능한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나게 되면 비트코인은 모든 종류의 알트코인 그리고 다른 자산을 아웃퍼폼 능가할 것입니다. No matter how shiny the narrative.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를 가능하면 이런 10% 정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하는데 그거는 변동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본인이 투자 여력이 있거나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숫자는 정직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사고를 명료하게 만들어주죠. 숫자는 의사결정 과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만들어주는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까? 와, 구글에 투자했으면 나도 이런 구글에 투자해야겠다. 그게 이런 근성이지 않습니까? 월렌 버핏이 투자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구글에 왜 투자합니까? 구글에 왜 투자를 그렇게 몰빵을 다 하냐 이야기입니다. 구글의 투자 수익률이 30%가 안 될 거 아닙니까? 30% 넘을 수가 없습니다. 30% 이러면 넘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구글에 전부 다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찬양하지만 저는 야 주주 돈을 270억 불이나 날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면서 그냥 수익률이 높은 자산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이 나왔으니까 이런 자주 언급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해서 되게 방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 핵심을 잘 지적했네. 뭐 이런 사람들 이 관리들이지 않습니까? 유럽중앙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 투자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인 투자자보다 투자 감각이나 이런 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끄러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는 총재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만 개인 투자자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믿는 겁니다. 내가 훤히 다 아니까 경제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런 유럽은행 총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유럽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으로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한 세상이 흘러가게 되면은 당신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다요. 그죠? 딱 전형적인 편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급준비금은 유동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비트코인도 팔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죠. 지급준비금은 확실하게 보장되고 아니 당연히 비트코인이 해킹 안 되니까 확실한 거죠.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정부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어디죠? 3등 영국 4등 부탄 5등 북한 이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모든 투자는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여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공 박사님 비트코인을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제가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많이 나쁠 거고 제가 작게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이나 이런 것은 별로 공개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가 여러분들 뭐 집을 얼마짜리를 산다 얼마를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최소한 제 세대가 갖고 있는 도덕률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뭐 연소득이나 이런 것은 공개 안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라고 저희들은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개적인 수상에서 공 박사님 주식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미국에 SMH 얼마 갖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물어야 되는 거죠. 공 박사님이 조금은 갖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티켓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에티켓이 있지만 여기 이런 방송을 할 때도 댓글을 올릴 때 에티켓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나 그런 것을 집요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공 박사님이 SMH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갖고 있는 모양이다. 공 박사가 SMHX를 갖고 있어요. X 있는 모양이다. 공 박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가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팔았다고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고 하니까 팔은 모양이다. 그 정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비트코인을 저렇게 권하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을 좀 갖고 계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얼마를 갖고 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싸가지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자기 재산을 이렇게 드러내가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면서 기를 죽게 만드는 게 내가 강남 아파트에 몇 평에 사는데 얼마나 이러면서 저급한 그런 이야기면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그치?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걸 물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만나면 당신 봉급 얼마 받았어 이렇게 안 묻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배려하는 거 다른 사람 기분 다른 사람 기분을 좀 배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 결국은 여러분들 이 자본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피델리티 펀드매니 저스티 페리언스가 2021년도 버크셔에서 여러분들 질문에 던진 것도 자본 수익률이 낮은데 투자해서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가 낮은데 투자하는 것은 주주들에 대한 배임인 거고 개인이 이런 투자 수익률이 게을러 가지고 투자 공부를 안 해가지고 투자 수익이 낮은데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낮은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금융 공부를 하고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지 않습니까? 가장이면 자기 가족들에 대한 예의인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버크셔 해스웨이 정도가 되면은 투자 수익률이 30% 이하가 되는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뭐 65%가 너무 높게 잡았는데 그치?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귀한 자료거죠. 구글이 이름 30%를 넘는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 뜻밖으로 버크셔 해스웨이 이름들 투자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월렌 버핏까지 여러분들 회사를 떠나게 되면은 버크셔 해스웨이가 여러분들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좋은 겁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인덱스 펀드가. 초창기에 버크셔 해스웨이 투자들 여러분들 저도 고려했지만 왜 제가 투자를 안 했냐. 사람에 의존하는 회사란 거죠. 사람에. 여러분 비트코인은 사람에 의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급량에 의존하고 수요량에 의존하니까.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내가 판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고 금세기에 나올까 말까 사업가라고 인정하지만 일론 머스크 이런 테슬라가 8배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사람이 개입이 안 된 겁니다. 공급 앤드 수요인 겁니다. 공급은 결정된 거고 수요가 어떻게 될 건가만 여러분 본인이 판단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적인 감정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해스웨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20% 이렇게 수익 내는 회사들의 개별 기업 주식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구글이 지금 뜨지만 뜨고 엔비디아가 뜨지만 개별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더더욱 한국 기업에 투자할 땐 더더욱 신중해야 되는 거죠. 한국 코스피 여러분들 코스피에 인덱스 펀드를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자산운용사하고 미래에셋이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코스피 ETF 운용을 미국의 S&P ETF를 투자했을 때 몇 조씩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가 계산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력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런 국장의 투자라 그렇게 부러지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실력이란 수십 년간 쌓인 실력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미국은 15에서 20%고 한국이 6에서 8%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와가 이런 빨리 시간에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자본 수익률 분포가 미국의 S&P 500은 30% 이상이 30% 이상 되는 회사가 5에서 10%를 차지하는데 한국 코스피는 20% 이상 되는 회사가 5%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우상향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국장의 투자라 뭐 이렇게 권하더라도 이렇게 고민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기 S&P 500에 자본 수익률이 30% 이상 기업이 5에서 10%, 15에서 30%가 30에서 40%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S&P 500의 절반 정도 기업들은 대단히 훌륭한 기업인 거죠. 나머지 절반은 비실비실한 기업인 겁니다. 한국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보시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 우수한 기업이 한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5%. 나머지는 다 비실비실하는 겁니다. 상장 기업들이. 그러니까 피델리티 펀드 매니저가 버크셔 해스웨이에게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되고 그게 주주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 이야기도 피델리티 펀드 매니저와 함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수익률이 높은 곳을 정확하게 찾아가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런 젊은 펀드 매니저가 2021년도 버크셔 해스웨이 14주주총회에서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높은데 투자해야 되지 왜 주주 돈을 그렇게 여러분들 수익률이 낮은데 묶어두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밑에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의견을 남긴 겁니다. 한번 보시죠. 피델리티가 마침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업을 능가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답이지 않습니까? 딩동댕인 거지. 만약 어떤 회사가 자본 대비 강력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누누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보고 미국 사람들이 남긴 여러분 댓글입니다. 피델리티 견해는 대담합니다. 만약 기업들이 강력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안투자처로 비트코인의 매력은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기업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30%를 넘기는 힘듭니다. 되게. 왜냐하면 세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65%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BTC를 잡고 그것이 당신을 위해 이다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문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한 분께서 FTC 미국의 기술 섹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점 10% 정도를 해가 본인이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역시 이런 안전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동성이 큰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안전판으로 당연히 반도체 섹터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기술 주식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그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보조로 하는 겁니다. 보조로. 며칠 전에 이런 제가 지금 여유자금 5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장사를 해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진짜 여유자금이면 비트코인을 사야지 왜 장사를 합니까? 장사에 여러분들 수익률이 30% 남겨서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수익률이 30% 여러분들 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왜냐? 워렌 버핏이 이야기합니다. 돈벌이가 안 된대요. 서류 처리나 여러분들 협상 과정에는 품이 많이 들고 그런데 이분이 비트코인은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주식을 왜 투자하냐? 부동산은 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자몽님 말씀 많이 한 장사하다가 이미 비트코인이 다 올라버릴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이 가만 기다려 줍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왜 집중해서 듣자는 이야기인가 하니까 내 이야기만 듣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한쪽에는 계속 자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연말에 갑자기 오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 부동산 투기는 절대 안 한답니다. 부동산은. 왜냐하면은 이게 뭐 품은 많이 들어가고 돈이 안 된다는 거죠. 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안 되는 건데 증권시장에 항상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그 기회를 훨씬 쉽게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다음에 살 수도 있겠죠.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뭐. 지금 뭐 12만 불 되면 악하지만 나중에 15만 불 20만 불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살 겁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비트코인 여러분들 가장 낮은 가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략 좀 낮은 것 같다 하면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런데 그 낮은 가격이 여러분들 자기 판단이 미세가 조금 비쌀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저점을 누가 합니까?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좀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죠. 어제 비트와이의 CEO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트와이의 CEO가 자기가 꼭 갖고 싶은 자산이 있으면은 대략 좀 싼 것 같다.
그때 사면 되는 겁니다. 8만 5천 불에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조차도 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저렴하게 보일 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비트와이즈 CEO가 한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14억 불 구글 투자로 얼마만큼의 기회비용이 100몇십만 불 기회비용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270만 불 10년에 270만 불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4% 이상을 넘는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 1년에 7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을 올려야 본인 자산의 본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 수익을 거둘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100만 불이나 이렇게 되면은 뭐 1, 2만 불 싸게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아깝긴 하겠지만 뭐 100만 불이 되고 이런 150만 불이 되면 뭐가 그렇게 썩 중요하겠습니까? 기회를 놓쳐가 이러면 20만 불이 안 산 것만에 다행인 거죠.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그동안 몰랐던 분들 가운데 비트코인 세계를 여러분들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가진 것에도 엄청난 복인 겁니다.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걸 관심을 갖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걸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인도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이런 대박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난 대박이 된다고 보니까. 나는 대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00%를 투자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10%를 기준해서 본인이 적당하게 여러분들 본인 행편에 맞춰 가지고 다루라는 거죠. 내 나이에 내 정도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주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주목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안 듣는 사람이 그건 그 사람 복인 거고. 이런 결국 세상의 일의 결판은 생각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이 결정하는 거고. 생각하고 판단이 생기면 그다음에 전망이 생기니까. 그죠? 다 각자가 이런 생각하고 판단하고 전망하는 거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수만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측 시간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초창기부터 방송 들으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EA 지평을 계속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EA 지평을 지식의 지평을 계속 확장해 나가전 투자 지식의 지평을 아주 성실하게 이러면 조금씩 이러면 투자 지평을 확대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공부한 것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뭐죠? 여러분이 똑같이 투자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고 지식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헌터 호슬리가 2017년부터 미국의 암호화폐 특화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저를 운영해 온 겁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분리하죠. 비트코인 앤드 크립토라고 이야기하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미국에 이름 상장되어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10개 ETF, 이더리움이 또 비슷하게
리플이 5개, 솔라나가 6개, 그 다음 몇 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비트와이즈가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 출시하는가. 미국의 금융혁신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아요. 금융혁신, 제조업혁신이 아니고 금융혁신입니다. 금융혁신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자산은 공부를 해야 멘탈이 강해지는 겁니다. 소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다음에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급락장에 오다가 끄떡없이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지식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비례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디까지 확장되냐, 암호화폐 영역까지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암호화폐 서서히 여러분들 확대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비트와이즈의 CEO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초창기에는 기회와 사용 사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게 되면은 저도 여러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좋은 상품이 등장할 때 왜 초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안 했을까? 그냥 대충 그냥 넘겼던 겁니다. 넘겼던 거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게 기회를 잡는 굉장히 좋은 거죠. 엊그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비트와이즈의 CIO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디지털금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과 토커나이제이션 토큰화를 이야기했는데 암호화폐 영역이 그곳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측 시장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이름도 확대해 갑니다. 마텐 호간이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관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커나이제이션을 이야기하고 이제 몇 년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예측 마켓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가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찰스 민거나 월렌 버핏 같이 그리 훌륭한 투자자들은 암호화폐가 쓰잘데기 없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이 젊은 CEO는 헌터 홀슬리는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는 세상을 개선하는 데 대단한 기여를 행한 기술입니다. 거래 비용을 줄이니까 송금 수수를 줄이고 송금 시간을 줄이니까 엄청난 혁신인 거죠.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그거는 바로 혁신이고 사업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 암호화폐 영역에 제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국제 송금 수수료를 100분의 1 정도를 줄이고 시간 여러분들 2, 3일에서 여러분들 그냥 몇 초 시간을 줄이게 되면 그거는 엄청난 혁신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측 시장이 부상하지 않습니까? 예측 시장이 여기 예측 시장이 부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암호화폐 영역의 예측 시장이 부상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품화해버리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미국 중간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미국의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 전부 다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 여러분들 배팅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좋으냐 싫으냐 문제는 예외라도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이 예측 시장의 부상에 암호화폐가 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견문을 넓혀 놓자고요. 견문을. 여기에 데빈 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해야겠죠. 비트코인보다. 그러니까 투자를 여러분들 장려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예측 시장까지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의 선물 시장처럼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구축이 되겠구나. 예측 시장은 전통적인 파생 상품 시장의 성장을 재현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초기 옵션 시장처럼 투기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예측 시장은 단일 사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고용지수 발표, 선거 결과 발표 등 그 자체를
거래할 수 있는 기존 파생 상품의 복잡한 교차 위험을 제거하는 고유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충분히 이런 시장이 성장되겠네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24시간 7일 동안 즉시 결제 능력을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됩니다. 로빈후드사는 거래소와 청산소를 구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 구조의 새로운 하나의 영역으로 선물시장, 옵션시장 뭐 이런 것 좀 예측시장이 하나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아요. 모든 게 날씨도 여러분들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시대예요. 사람들 상품 만드는 걸 보면은 예측 시장의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하나 개척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예측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달에 CPI, 다음 달에 금리 인하 폭, 다음 달에 선거, FDI 결정, 규제 판결, 구글의 여러분들 클론물 가지고 여러분들 해체할 것인가 전부 다 그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미국의 금융계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 기반이 암호화폐가 여러분들 뒷받침해 주게 되면 24시간 7일 동안 거래를 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의 예측시장에 돈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겠죠. 예측시장은 현재 로빈후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라인인데 출시 1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90억 건의 계약을 거래할 정도로 강력한 수요를 보입니다. 이게 상품이니까 정권거래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CFTC 미국의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허가를 받아가지고 금융혁신입니다.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에 갈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미국의 다음 달 이런 금리 인하 여러분들 폭 전부가 다 상품이 돼가 여러분들 베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100억 불 정도 수준이라고 하네. 월간 명목 거래량이. 여기서 암호화폐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4시간 7일 동안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해 본 사람들은 지금 이 주식시장 깝깝해서 주식할 수가 없죠. 24시간 7일 동안 돌아가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즉각적인 정산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다 이런 암호화폐의 도움입니다. 거래 체결도 전부 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가 여러분들 다 암호화폐의 도움으로 다 스테이블 코인을 다 주고받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국경을 넘는 자금 이체 및 거래가 빠르고 저렴해져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여러분들 베팅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측 시장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예측 시장은 우리가 계속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목과 시야를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 온리유님께서 저는 국내 주식하다가 공부해서 눈을 뜨고 난 뒤에 미국 주식 ETF만 했습니다. 국장이 위험합니다. 지금은 급여 가까운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연율 여러분 한 25% 성장한다고 보시면 돈이 진짜 여러분들 눈덩어리처럼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런 비트코인 여러분 10%나 20% 투자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 한 30% 40% 정도 되면 진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자유를 금시에 이룰 수 있는 거죠. 나라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라 상황은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다
근거에 기반을 둬서 예청하는 겁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내려가겠죠. 달러와 자산을 가지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선택사항이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미국의 증권거래회사가 찰스와 피델리티 같은 그런 양대 증권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빈후드 같은 그런 신흥 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새로운 안목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데이비드 리안 씨가 인터뷰한 결과를 올렸네요. 이런 인터뷰한 결과를 올렸는데, AI가 증권회사의 프로그램의 한 50%를 이미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져 가지고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액 자산가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1, 2년 사이에 보통 여러분들 고객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공개를 했네요. AI는 이미 로빈후드나 이톨로 같은 소매 증권사의 코드 작성의 절반 이상을 차용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가속화되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AI는 리테일 고객의 금융 서비스 경험 전반, 실시간 금융 조언이나 포트폴리오 최적화, 세금 관리, 수수료 최소화 등의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서비스를 대중화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분이 에이펙스 핀테크 솔루션의 CEO인 빌 캐프지라는 분이네요. 코딩 50% 이상을 AI가 담당하는 모양이네요. 대단한 시대가 됐네요. 여러분들 코드의 절반을 AI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증가 없이 계속해서 신 서비스 출시를 가속화할 수 있는 거죠. AI 도입은 금융조언 및 투자 솔루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AI 적용에 적극적인 증권사들이 앞으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증권사들 사이에 AI 기술 적용 여부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로빈후드라는 여러분들 증권사는 실물 주식 거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암호화폐 거래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미국의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좀 앞섰습니다. 그래, 피델리티는 같은 계정은 아닌데 피델리티 계정을 가진 사람이 피델리티 클립토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피델리티 계정에서는 전통 주식과 채권을 사고 피델리티 클립토 계정에서는 암호화폐 현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피델리티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2등이죠. 블랙록 다음입니다. 물론 규모가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찰스 슈왑은 좀 느립니다. 찰스 슈왑은 2026년 상반기에 본인들이 정권 계좌에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찰스 슈왑은 비트코인 ETF 상품도 출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면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찰스 슈왑이 굉장히 여러분들 편리하고 좋은데, 그리고 아마 시장 점유율은 찰스 슈왑이 지금 1위일 겁니다. 그래도 피델리티가 훨씬 더 요즘에 보면은 그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찰스 슈왑이 아차해 가지고 2026년도에
자체 플랫폼 내에서 현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국의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대형 정권회사들한테는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한국의 자산운용사들한테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ETF에 대해서는 상품을 만들어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빠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 개방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투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죠. 신중하게.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기 이제 피델리티가 이미 피델리티 크립토라는 계정을 통해서 현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 제가 야, 지금 토큰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토큰화. 이게 큰 시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공병호 TV의 투자 섹션이 미국 증시 ETF를 넘어서 비트코인을 넘어가 여러분들 암호화폐 영역까지 확장돼 가는 겁니다. 토큰화. 릭 엘더만의 보고서는 정말 중요한 보고서죠. 5년 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19조 달러, 토큰화 시장이 17조 달러. 이 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2030년도 시장을 그렇게 예상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시장에서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 시장에. 이 두 개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역설한 사람이 전통 금융기관 중에서도 릭 엘더만이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재무자문사로 성공하신 분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과 토큰화 시장. 토큰화 시장은 암호화폐 크립토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고 BTC고. 그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제1위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지금 내부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토큰화, 토커나이제이션이다. 로빈후드의 젊은 CEO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은 엔비디아 주식이나 테슬라 주식을 토큰으로 구매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권사 가운데는 로빈후드가 가장 앞서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토큰으로 만들어 24시간 7일 동안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뭐 빌딩, 주식, 채권, 기금속, 미술품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 당사자를 만나서 거래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러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짓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거래 비용을 현저하게 줄이는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 세계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하나를 살려면 비싸지만 0.001개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24시간 7일 동안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들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스스로가 현저히 낮아지고 거래비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고 결제 정산 속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개 피가 없고 중개 수수료가 없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은 토큰화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어떤 게 있냐. 토큰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기능에 특화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된 암호화폐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규제가 좀 더 엄격한 정권을 토큰화하는 정권형 토큰 발행을 전문화한 플랫폼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범용 플랫폼에서 토큰화에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아바란체, 스텔라, 카르다노, 아고랜드 들어본 거는 많죠. 이더리움 들어보셨을 것이고 솔라나가 들어보셨을 거고 아바란체 들어보셨을 것이고 스텔라 들어보셨을 거고 카르다노 같은 거 들어보셨겠죠. 그죠? 투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더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여러분들 범용 플랫폼 가운데서 토큰화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폐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권형 토큰 하에 사용될 수 있는 이건 아마 법적 규제가 좀 엄격하는 모양입니다. 정권형 토큰은 이거는 폴리 시큐리타이저라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여기 이제 시장 규모를 한번 제가 보니까 이더리움 시장은 벌써 450억에서 550억 시장이네요. 솔라나가 생각보다 크네요. 500억에서 700억.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시장이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정권형 토큰은 좀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정권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일반 토큰은 흔히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좀 느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법에 적용을 받으면은 엄격할 것이고 일반 토큰은 상품으로 간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 토큰을 시큐리티 토큰 오플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토큰을 이니셜 코인 오플링,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프닝 이렇게 부르네요. 그러니까 어떻든 정권형 토큰은 좀 달리 이야기하면 뭐 엔비디아를 토큰화하는 거죠. 엔비디아 주식을. 그런 경우는 엄격하게 정권법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를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정권형 토큰은 실제 오프체인의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에 대한 소유권 또는 권리를 이제 토큰화하는 겁니다. 잘라가지고. 일반 토큰은 뭐 이렇게 보시고 토큰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가치를 디지털화하는 거죠. 디지털 토큰으로 변하는 행위 전체를 포괄한 것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더리움 가격 전망을 한번 보니까 대단히 유망하게 보네요. 이더리움 가격 전망을.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수많은 여러분 암호화폐 가운데서도 기관들에 의해서 채택되는 데 성공한 그런 메이저 이 선두급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토큰만 특화한 그런 레이븐 코인 같은 게 있네요. 자산 토큰화에 특화된 그런 토큰. 이거는 또 정권용으로도 사용되는 그러니까 토큰 전용으로 개발된 그런 암호화폐가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토큰화 전용으로 이거는 보통 유틸리티 코인으로 활용되고 그다음 정권형 토큰으로 가능하겠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뭐 과거에 김치 코인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비트코인 시장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릭 알리만이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시장이 5년 후에 19조 달러 토큰화 토큰하이전 시장이 16조 달러 이렇게 이러면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일단 비트코인까지는 제가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부를 내렸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겠구나.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겠구나. 금융시장 전체가. 금융시장 전체가 대변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찰스 월렌 버핏이나 찰스 민거와 같은 사람들이 기생충과 같은 것이 암호화폐다. 그거는 틀린 판단인 거죠. 어마어마한 변혁이 정권시장에서 일어나겠구나. 자산시장에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암호화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미국의 ETF 승인을 받은 상품들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뭐 이런 업계 지조는 비트코인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셨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 하나 정도 더 하고 비트코인 전망 한번 여러분들 오늘 다루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이런 방송을 내보냈죠. 비트코인 2026 전망. 젊은 분들이 쓴 보고서입니다. 정확한 일시는 아마 올해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Forecasting Institutional Flow to Bitcoin. 지금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비트코인은 공급량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반감기도 결정되어 있고 그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죠. 기간 채택, 어답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간이 얼마나 채택하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죠. 기간 채택이. 속도만 차이가 있고 결론은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젊은 두 분이 아주 탄탄한 이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보고서 참 야무지게 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보고서에 이게 이제 처음이 Introduction and Key Takeaway 요약 같은 거죠. 수요만 보면 됩니다. 수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지금 한 9만 원대까지 미끄러 내려와 가지고 10만 원대나 11만 원대 사신 분들은 조금 속이 쓰리겠지만 그 정도 참아내실 수 있어야 그다음에 성과 보상이 주어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이 테이크웨이가 일종의 요약본이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 원본을 한번 다뤄야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까지 잠재적 기간의 비트코인 채택 예측입니다. 국가가 나서는 겁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운용사들 모간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간 같은 게 나서는 겁니다. 이게 120억 불. 그 다음에 이제 상장 기업들 117억 불. 그 다음에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미국 주들 이게 19억 불.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아부다비 국부펀드, 국부펀드가 7억 불.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426억 불 정도가 유입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올해는 얼마냐? 올해는 여기에서 ETF하고 그다음에 공개 기업들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레치 두 개에서 한번 합쳐가지고 올해 160억 불 정도. 그러니까 160억 불에서 426억 불로 이렇게 2026년도에는 증가하는 겁니다. 기간 채택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기간 채택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2025년까지 1200억 달러, 2026년에 말까지 420만 개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히 공개기업들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미국의 연방 및 주 차원이 나서 가지고 비트코인 전략적 보유를 시행에 옮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국가들이 주권 비트코인 채택에 대한 게임 이론으로 탐구한 결과 최소 4개 국가와 5개 미국주가 2026년 말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보니 카자흐스탄이 10억 불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2026년까지 그런 그 카자흐스탄은 암호화폐도 집어넣고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를 같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상품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결론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표준 플레이북,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법정 화폐의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 압력이란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죠. 그 시적 배경 속에서 기업들은 재무자산을 다양화하고 주주 수익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비트코인 표준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산 운용사들은 계속해서 자산 활동의 비중을 높여갈 것이고 미국 연방 차원의 그런 수요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주정부 차원의 수요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국가들이 몰수 자산 범죄 수익들 과거에처럼 그렇게 매각하지 않고 자체 보유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정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업 채택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기관 투자를 통한 유입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처럼 수렴하는 힘들은 비트코인 역할을 단순히 발전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이퍼 비트코인화된 미래의 행진에 터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뭐 암호화폐는 제쳐주고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투자를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활동 가운데 최소한 10%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그런 미국의 주요 ETF들 성장하는 ETF들 그런 데 대한 달러화 자산 확보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할당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매력적인 자산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화폐를 이해를 해야 되고 화폐 그다음에 이제 국가들의 화폐 정책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보통 금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확신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산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그런데 그 어떤 종류의 자산보다도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은 위험이 뭐냐. 변동성이 좀 크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고 그런데 변동성은 이제 기관들이 많이 채택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변동성이 S&P 500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개인이 구매하기가 힘든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완전히 망할 가능성이 뭐가 있냐. 회사도 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파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망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죠. 그냥 주식이니까. 그런데 망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가능한 빨리 비트코인 ETF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미국 상품을 사지 않더라도 한국의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현물 ETF를 암호화폐 시장에서 구입하는 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MSTR 과거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의 스트래티지 그런 비트코인 보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데 그거는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비트코인보다 더 크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조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실 수 있지 않겠냐.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데서 현물을 살 수도 있지만 뭐 IBIT나 피델리티 같은 데서 그런 나오는 비트코인 ETF를 사면 되겠죠. 미국은 당연하게 또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그런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레버리지 자체가 항상 리스크가 따르니까 조금 비중을 줄여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단히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잘 되면은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일요일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또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